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태림입니다. 자, 태림이의 5분 시황, 오전 시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11월 22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먼저 해외 증시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우, 나스닥, S&P 500 약세 마감을 했는데요. 중국 코로나 상황이 좀 좋지 않죠. 사망자가 발생을 하면서 여기에 이제 계속 경계감이 좀 지속되고 있고, 이 사망자가 발생한 데에 이어서 이 방역 강화가 좀 우려가 되면서 여기가 좀 우려감이 좀 부각이 되면서 이런 거에 대한 또 약세가 또 같이 이어졌습니다.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꺾일 것을 우려하고 있는데 여기 또 이 테슬라 급락도 지수의 약세 요인이 됐다고 봐요. 그래서 중국 코로나 라이트 문제로 좀 대규모 리콜 발생한 점도 있고, 이 트럼프가 트위터 재개로 좀 이미지 타격 우려 등 영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번 달에만 약 26%가 급락을 했어요. 26%가 급락을 했는데 에너지 업종 약세도 좀 지수에 좀 일부 영향을 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우디가 OPC 국가들과 이 증산론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 사우디는 이 같은 보도를 부인을 하고 나섰는데, 이 메리데일리 금융 환경이 긴축된 금리 이상 반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 대차 대조표, 금리 가이던스 등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나친 긴축으로 좀 경제 고통을 초래하는 것은 피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뉴스 한번 같이 보면서 더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욕 증시가 지금 연휴 앞두고 하락을 했다라고 나오는데, 자, 목요일은 추수감사절, 뉴욕 증시가 추수감사절 연휴를 앞두고선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계속 말씀드리는 이 중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우려 등에 하락을 했고, 그 다음에 이 중국의 코로나 확진자 증가세와 더불어서 이 연준의 당국자 발언들, 그러니까 계속 매파적인 발언이 계속 좀 강성의 입장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이런 것들과 또 주 후반에 이 추수감사절과 블랙 프라이데이 등을 주목을 하면서 좀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뉴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똑같이 계속 중국 재봉세에 대한 뉴욕 증시 하락. 그래서 세계 경제 회복 희망에 좀 찬물을 끼얹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자, 디즈니가 6.3% 급등을 했어요. 이 바바이거 전 회장이 다시 CEO 재등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 회장이 최고 경영자로 복귀한다는 소식에 이날 6.29% 급등을 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즈니는 아이거가 앞으로 2년간 CEO로 일하기를 했고, 새로운 성장을 위한 전략적 방향을 설정하고 끝날 때까지 이끌 후임자를 선정하기 위해 이사회와 긴밀히 협력키로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연준 메시지도 좀 주목을 하자. 그래서 중국발 우려에 테슬라 6.84% 하락. 자, 이번 달에만 약 26%가 급락한 테슬라인데요. 월가는 연준의 신호에도 주목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로레타 메스터 총재는 금리 인상 계속될 것이지만 앞으로 그 폭은 더 작아질 수 있다라고 말을 했고, 그 다음에 메리데일리 총재는 금융시장이 실제보다 훨씬 더 높은 금리에 있는 것처럼 움직이고 있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인트루이스 연은의 제임스 블라드 총재는 내일 연설을 통해 금리 방향에 대한 추가적인 단서를 좀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은 계속 이야기를 했던 내용들인데, 똑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더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할지 아니면 다른 내용들이 나올지에 대한 것들은 FOMC가 또 지나면서 봐야겠죠. 그러면서 이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테슬라가 약 6.8%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리비안과 로시드도 각각 6.3%, 9.4% 내렸고, 애플도 2.17, 그 다음에 알파벳과 아마존도 각 약 1.8%, 1.7%씩 내렸습니다. 자, 반면에 생필품인 이
제품들, 이 코카콜라, 펩시는 각 1.5%, 1.9% 올랐는데요. 이 홈디포와 CVS가 각각 또 1.1%, 0.5%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국제유가는 하락을 했습니다. 국제유가는 하락을 했고, 자, 금 가격도 하락을 했는데 다시 달러화가 강세입니다. 그래서 달러화가 달러 인덱스는 유로 엔등 주로 6개 가치를 지수화한 것이다. 뭐 이런 거 내용들이 나오고요. 자, 환율이 다시 1360원대 상향 시도하고 있다. 달러 강세. 계속 비슷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자, 이 정도로만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자, 일단은 오늘 또 전망에 대해서 좀 전략을 짜보자 라고 하면 이 코스피는 6일 연속 음봉이 나왔어요. 그리고 코스닥은 4일 연속 하락이 나왔는데 이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 4일 연속 동반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투자 심리와 이 수급 모두 좀 불안정한 상태가 이어지고 있고 여기서 좀 재료가 바뀌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계속 뭐 중국의 학사, 뭐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좀 조정 이유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나 이 중국은 또 확진자 추이가 이전에도 증가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연준 인사들의 발언은 좀 수개월째 반복되는 흐름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뭐 이런 것들은 다 CPI 효과에 따른 반등이 마무리된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악재 완화로 이전 고점을 돌파가 어렵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또 기존 재료들이 깨진 것도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깨진 게 없고 매물소와 반등이 어느 정도 좀 반복되기 쉬운 구간이기 때문에 핵심은 역시 수급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8월 중순 상승 끝 하락에서 좀 초반은 기간 매도가 있었고 외국인은 9월부터 매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즉 외국인은 매도 없이 상승 마무리가 되었는데 이후 개인만 매수를 했다라고 볼 수 있고 외국인 기관은 동반 매도를 했다. 그래서 지난주 5일 연속 매도하던 기관은 좀 일단 주춤한 모습을 보였고 외국인은 아직도 좀 퐁당퐁당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기관은 연말에 매수 우위를 보이는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 외국인 매도가 아주 강한지 계속 이 매도가 이어지는지 이런 거를 좀 체크를 하는지가 아주 강한지 여부가 좀 체크를 해보는데 중요할 것 같고 이번 주 3일 이상 좀 순매도를 보이는지를 또 가늠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좀 변동성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시점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좀 차분하게 수급 중심으로 종목을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5분 시황 여기서 마치고요. 오늘도 여러분 성투하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시면 구독, 좋아요 꼭 한 번씩 눌러주세요. 내일 만나요. 안녕.